안녕하십니까. 박은옥 병원 손상규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Atraumatic Pathway and Enlarged Initial Working Space in UBE입니다. 요즘 UBE에 관심이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라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시바책이라든지 텍스트에 있는 그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웁니다. 열심히 배우고 시험을 치는데 여기 당연히 근육도 있고 뼈도 있고 신경도 있고 특히 스킨 넘업 다 열심히 외웁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척추의사로 살아오면서 관심 갖는 것은 대부분 뼈와 신경에만 관심 갖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근육의 어떤 중요성은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단순한 병으로 보는 시점보다는 언제 휴먼 비잉 차원에서 보면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어떤 채소 침습별 수술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채소 침습을 지나서 전체를 보는 척추 기능 펑셔널 개념으로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라스파인al 머슬은 정말 우리 체중을 밸런싱이라든지 웨이트 베어링 하는 데서 굉장히 좋은 구조물이 되고 미니멀 인베이시브에 대해서 포커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UBE에서 메인 이슈는 어떻게 이 파라스파인al 머슬을 있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를 패스 스루 할 것인가. 이때 되도록이면은 근육을 포함한 소프트 티슈의 손상이 적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오픈 서지랑 비슷하게 비주얼 모션의 리미테이션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론적으로는 컨벤셔널 수술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인디케이션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메인 이슈 컨셉이 되겠습니다. UB 컨셉은 단순하게 두 개를 쓴다는 개념보다는 제가 8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니레터럴 바이포털 엔도스코피 서저리인데 이 의미는 보통 우리가 라파로스코프하고 동일합니다. 엔도스코프하고 인스트루먼트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라파로스코피 현재 위암, 대장암을 하듯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독립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시경인데 내시경 이용할 때는 플루이드 미디엄 서저리 오픈 수술할 때는 에어 베이스 서저리지만은 플루이드를 이용한다는 게 두 번째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플루이드 플로우가 되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컨트롤드 컨티뉴어스 플로우드 플로우가 되어야만이 적절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형외과에서는 흔히 아스로스코프 흔히 강조하는 말인데 스코프하고 인스트루먼트가 만들어진 팁이 만나는 트라이앵귤레이션이 중요하고 특히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약간 그런데 다시 한번 개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컨셉은 세미 튜블라 시스템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오픈 수술할 때는 다 열면은 다 보이고 그렇지만 원포탈 트랜스포라미널 엔도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튜브에 엔도스코프가 인스트루먼트가 동시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튜블라 시스템이 갖는 비주얼 모셔널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즉 오픈의 어떤 노 리미테이션과 튜블라 시스템의 리미테이션을 적절하게 하는 게 컨셉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 세미 튜블라 리트랙터를 이용합니다. 리트랙터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리트랙터의 부분은 튜블라 시스템이고 그 외의 부분은 오픈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세미 튜블라 시스템을 함으로써 각각의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컨셉은 원핸드 서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픈 수술할 때 보면은 민감한 곳에서는 항상 오른손을 잡고 그 다음에 왼손은 서포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른쪽에는 스코프를 잡고 왼쪽에는 인스트루먼트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오른손은 서포팅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핸드 서저리다 보니까 그 약간은 서포팅이 있을 때부터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컨셉은 렌즈 인사이드 바디인데 마이크로스코프는 바뀌지만 아니면 이것은 안쪽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렌즈 투비 무버블 항상 픽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 사용했다는 거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 컨셉은 이게 기구의 움직임이
어떤 수평 움직임이 아니고 피벗 무브먼트라서 그런데 처음에 엔도스코프 하시는 분은 약간 기구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이크로 서저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인디케이션, 아나토미, 인스트루먼트, 이니셜 타겟 포인트는 동일합니다. 뉴럴 디컴포지션 당연히 동일하겠죠. 그런데 차이점은 베이직 미디엄이 에어 미디움이냐 플루이드 미디움이고 그리고 머슬을 어떤 이야기인데 머슬은 커팅하고 다이섹션, 디렉트하는 개념에 이거는 세미튜벌 리테럴과 패스 스루 개념입니다. 그래서 머슬을 세미한다는 것이고 렌즈나 그러면 라이트 소스의 로케이션은 아웃사이드 바디나 인사이드 바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그 들어갈 때 그때 어떤 구조물의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워킹 스페이스는 보면은 당연히 이 벌린 리트랙터를 벌린 오픈 스페이스지만은 엔도스코프는 클로즈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은 조인트 캐비티와 달리 엔벨롭, 이게 월이 없는 엔벨롭 없는 클로징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엔벨롭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유지할 수 있는 뭔가 테크닉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워킹하는 것은 프랙티컬 스타팅 포인트는 여기는 스킨이지만 실제 여기는 패스 스루 하기 때문에 라미나 위가 어떤 스타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지금 이거는 POD 2데이 때 MR입니다. MR인데 보통 보면 아마 뉴럴 쪽이나 스파이널 캐널이나 디스크 쪽에 어떤 오픈 서저리와 같은 세미 골입니다. 디컴프레션 퓨전인데 실제적으로 UV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스킨에서 스파이널 캐널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에이트로마틱 패스웨이를 만들고 이용할까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미니멀 인베이시브가 되고 어떤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컨벤셔널 퓨전, UV 퓨전인데 보통 있지만은 수술 이후에 어떤 파르스판 머슬의 어떤 변화를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UV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어가서 바이라테럴 디컴프레션을 위한 ULBD를 하고 그래 퓨전하니까 디컴프레션도 얻으면서도 어떤 파르스판 머슬의 데미지는 그대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여러분이 워낙 잘 아는 겁니다. 가장 베이직 되는 스테노시스의 바이라테럴 디컴프레션이 되는 ULBD입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조차도 본워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플라벡톰을 어떻게 하는 그냥 그림이지 결국은 스킨에서 이까지 도달할 때까지 파라스파이널 머슬의 중요성을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트로마틱 패스웨이를 그거를 진정으로 찾는 것이 진정한 UV를 테크닉 익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100년 동안 뉴럴 디컴프레션에 대한 이런 것은 워낙 발전이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슈는 결국은 이렇게 뉴럴 디컴프레션 아니고 환자의 해피니스, 베러 페이션트 케어에 대한 포커스가 되면은 어떻게 이게 소프트 티슈, 머슬을 포함한 소프트 티슈를 유지해서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까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우리가 오픈, 마이크로 수술과 동일하게 리미테이션이 없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좀 아실 겁니다. 제가 드로잉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포스테리어 어프로치 할 때 가장 손상받기 쉬운 머슬이 멀티피두스입니다. 그런데 멀티피두스는 메디알 쪽에 스페너 프로세스, 라테랄 쪽에 마밀랄 바디 이래 돼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엑스레이 상에서 드로잉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두 개의 포탈을 찍더라도 어떤 워킹 포탈이 결국은 데미지를 주느냐 안 주느냐인데 이 그림에서는 보면은 밑에 페디클의 메디얼에서 저 스페너 프로세스 쪽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결국은 이 워킹 트라젝토리는 이 멀티피드 사이를 통과하는 트라젝토리 되겠습니다. 이래 들어가면은 당연히 머슬 데미지를 거의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익히는 것이 진정으로 미니멀 인베이시브 UV를 익히는 거리고 이거는 여러분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은 이 드로잉에 보시면은 여기에 멀티피두스가 있고 여기에 있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멀티피두스 트라이앵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트라이앵글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먼저
지금 포인트는 메디알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이 오블릭하게 기구를 움직이면 멀티피드 세퍼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 되면은 지금 이것이 트라이앵귤레이션 만들고 바이포탈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다시 보면은 이걸 스코프 시야로 보면은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잡고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바로 이 라미나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트랙터를 이용해서 어퍼 파식을 당기게 되면 이 공간이 우리가 말하는 이니셜 워킹 스페이스가 되고 A2 그래 되면 여기서는 머슬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인터파시큘러로 들어가기 때문에 에이트로마틱 패스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F의 코일루션 방향도 머슬 쪽이 아니고 오블릭한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트로마틱 이니셜 워킹 스페이스를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미니멀 인베이시브를 하는데 이 공간을 그냥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 스페이스로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MIS 엔도스코픽 프로시저는 워킹 스페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알겠지만 MR에서 어디에도 포스테리어 사이드에는 워킹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보면은 두 개의 포텐셜 스페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전에 봤던 멀티피두스 트라이앵글 이거는 스몰 머슬 사이를 공간이고 두 번째는 라미나와 머슬 사이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포텐셜 스페이스를 워킹 스페이스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 만드는 행위가 이 만들어진 공간을 에이트로마틱 인라지드 이니셜 워킹 스페이스인데 이게 우리는 흔히 손 스페이스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라파로스코프에 포텐셜 페리토니얼 캐비티를 CO2 넣어서 스페이스를 만들고 수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하는 동일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다시 그림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그 멀티피드 트라이앵글이고 실제 있고 코로날 CT를 보면 이 부분이 보입니다. 또는 엑시알 뷰에서는 이게 워킹 스페이스 있는데 이거에 투 포텐시 스페이스를 이것을 지금 현재 이 공간이 지금은 스몰 포텐셜 스페이스지만은 이거를 리트랙트 통해서 어퍼 파시를 당기고 또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통해서 넣으면은 머슬이 좀 벌어지면서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이트로마틱 인라지드 이니셜 워킹 스페이스를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UV의 미니멀 인베이시브 프로시저지 RF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스페이스를 만드는 것은 데미지드, 디스트럭티브 이니셜 워킹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면은 왼쪽 스탠딩, 라이트 스탠딩, 제 같은 경우에는 왼쪽 스탠딩을 보면 첫 번째 왼쪽 스탠딩, 왼쪽 ULBD는 이게 기구하고 수평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걸 이래 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른쪽 디스크 럽쳐도 제 같은 경우 왼쪽 스탠딩하고 라이트 람노톰 이런 식으로 틸팅 하게 되면은 기구와 워킹 포탈과 이 멀티피두스가 수평되기 때문에 데미지가 적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 스탠딩, 오른쪽 ULBD를 하게 되면 이 멀티피두스와 기구가 수직이 되기 때문에 데미지가 심하고 이런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인데 only one indication은 센트럴 스테노시스가 있으면서 왼쪽 포라미나 스테노 컴바인 했을 때만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게 오른쪽 왼쪽 스탠딩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크레니얼 쪽에 스코픽 포탈 크레니얼 쪽 스코프 포탈, 코달 쪽의 워킹 포탈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라미나는 3차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코피 뷰가 이 라미나와 수직 때문에 굉장히 클리어하고 이 라미나 위에는 소프트 티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스탠딩은 넓은 이니셜 워킹 스페이스를 가질 수가 있고 머슬 데미도 적은데 이걸 보면 오른쪽 스탠딩을 보면은 인터 라미나 스페이스 소프트 티슈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이니셜 워킹 스페이스 좁습니다. 그리고 좁고 하긴 또 어떤 소프트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적인 외에는 레프트 스탠딩을 여러분한테 권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RF도 중요합니다. RF도 보면 이걸 보면은 RF 하더라도 이 왼쪽 스탠딩일 때는 이런 오블리크 방향, 오른쪽 이 오블리크 방향을 통해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머슬을 자르지 말고 머슬과 수평된 방향으로 하게 되면 지금 보는 거는 인터파시큘라의 패티슈를 제거하면은 뭐 충분한 공간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은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도 보면은 이렇게 하더라도 오블리크 방향으로 RF로 파형을 하면은 충분히 어떤 지저분한 패티슈나 커넥티브 제거하면서도 머슬 데미지 없는 서저리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센트럴 ULBD의 스텝을 보면 첫 번째는 스킨 포인트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항상 시험 가이드 하에 하시고 이니셜 워킹 스페이스를 만들고 그리고 빨리 라미나를 갈아서 스피너포로 베이스를 갈고 라미나를 갈아서 트루 워킹 스페이스를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입시라테랄 라미노토미, 콘트라럴 서브나프로스, 입시라 플라벡토미, 콘트라럴 플라벡토미가 컨벤셔널 ULB대와 동일합니다. 결국은 스페이스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에이트로마틱 패스워드 이용해야만이 진정한 어떤 미니멀 인베이시브 ULBD 내지는 미니멀 인베이시브 에이트로마틱 UB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보시면은 워킹을 만들 때 이거를 좀 다 동일 달리는데 결국은 인터라미나의 어떤 리가먼트 플라보메 수프피셜 레이어라든지 인터라미 콘트라텔 수프 레이어 만들어야만이 이게 워킹 스페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하더라도 오른쪽 왼쪽 쓰는 게 오른쪽 쓰면 더 시간이 단축됩니다. 여러분도 특별히 아닌 경우에는 센트럴 ULBD 같은 경우는 왼쪽 스탠딩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지금 이거를 보면은 왼쪽 스탠딩입니다. 이거는 편집하는 게 아닙니다. 블로디가 그대로 워시하고 보온이 보이고 라미나를 넣으면서 리트랙트를 당기면 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따라서 RF를 가지고 제거하면 이게 됩니다. 이게 이니셜 워킹 스페이스. 그 다음 지금 오른쪽 스탠딩을 보면은 여기 당기는 건데 동일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잡고 넣고 나서 하면은 이 본 자체 라미나가 소프트 티슈가 해서 이니셜 워킹 스페이스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되면은 결국은 많은 머슬 데미지, 좀 더 머슬 데미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오른쪽, 왼쪽 이니셜 스페이스가 좀 다르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왼쪽 그 라미노토미는 머슬 데미지 거의 없고 여기에 바이라트 디컴프레션 오른쪽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부분에 팔스 머슬이 좀 데미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항상 저는 이런 스파인을 볼 때 단순한 어떤 보온하고 너버 시스템뿐만 아니고 머스큘라 시스템 동일한 가진 하나의 펑셔널 유닛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미니멀 인베이시브의 수술을 넘어서 펑셔널 서저리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UB는 지금 특히 UB를 행할 때 되도록이면 에이트로마틱 패스웨이를 이용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는 미니멀 인베이션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트로마틱 패스웨이라든지 인라지드 이니셜 워킹 스페이스가 UB에 대한 아나토미에서 이센셜한 컨셉이자 아나토미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8개의 베이직 컨셉에 대해서는 좀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